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배우게 될 작품은 교과서 282쪽의 김관식 시인의 거산호 2라는 현대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거산호라는 시는요, 기본적으로 산과 관련된 시인데요. 한번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용을 예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문 수업도 학교에서 듣듯이 자, 한번 아는 한자가 있으면 말해볼까요? 네, 산을 그쵸? 좋아할 호거든요. 거는요, 거주하다, 생활한다 라는 뜻의 거인데 요거를 합쳐보면 산에 거주하는 것, 산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아무래도 산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낸 상황이겠네요. 자, 이 거산호라는 시를 우리가 바로 분석하기 전에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산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이 거산호라는 시는요, 작년 수능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시험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아마 수능 시험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18번부터 23번까지 밑에 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지시가 있네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시 한 편만 나오는 것보다는 가, 또 나, 뒤편에 다까지 총 3편 정도 시를 묶어서 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 수능에는 두 번째 나에다가 김관식 거산호 이를 실었네요. 이런 걸 보면 수능이 막 처음 보고 어려운 난해한 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시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내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수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들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쓰일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겠죠. 참고로요, 이렇게 시가 수록된 부분에서 미리 북창에 네모가 쳐져 있다든지 장거리에 굵은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뒷면에 문제에서 이 두 가지 시어를 활용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도 보면서 미리 나올 문제를 예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요, 수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은 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네,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원래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나이가 드니까 산이 좋더라고요. 산을 고즈넉하게 혼자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땅이 크지는 않지만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국토의 70%가 무려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 70이라고 하니까 감이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땅 절반 이상이 다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아는 강원도 혹은 북한 여기 백두대간 그리고 남부에도 산맥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 그러니까 등산복 브랜드의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 매출에 기여하는 분들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아마 졸업식의 중학생일까요? 고등학생일까요? 이 친구들이 입고 있는 외투를 봅시다. 혹시 어느 브랜드인지 눈치챘나요? 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인데요. 해외 브랜드이고, 당시에 이제 정말
열풍이 있었죠. 이 노스페이스 패딩 열풍이 불어서 정말 전교생 중에 이 패딩을 입지 않은 친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죠. 학생들이 이런 등산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의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좀 특이하고 희귀한 현상입니다.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조선시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조선시대에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있었지요. 이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 중에는 산수도라고 하여서 산과 뭐 강, 물 이런 자연을 아름답게 그리는 그림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특히 산수도를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의 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또 드라마 촬영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극 드라마의 경우 촬영지가 되는 배경을 물색하는 데 스태프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요. 최근에 방영된 환혼이라는 사극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또 그렇게 배경이 아름답게 촬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캡처를 가져왔어요. 이 뒤에 산이 마치 CG처럼 아름답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 배경이고 실제로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산이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천에서 가까운 곤지암의 화담숲도 정말 유명하죠. 단풍으로 유명한데요. 지금 한참 단풍이 아름다울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단풍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산에 몰려가는데 특히 이제 이 중장년층 분들이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말에 심지어 평일에도 이렇게 등산을 하러 트레킹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는 선생님은 이 정도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등산복을 입고 막 많이 돌아다니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생각해보면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등산에 열풍인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TV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또 실제로 시청한 적 있죠. 이 프로그램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건 뭘까요? 네, 자연 속에 사는 사람, 특히 산에 사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촬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영 기간이 꽤 길어요. 아마 선생님이 학생일 때도 이거를 방영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종영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요.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거의 뭐 30년은 훨씬 넘게 산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일단은 기본 20년은 넘게 사셔야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따가 선생님이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에는 보여줄 수 없지만 수업 시간에 이분의 영상을 보여준 적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부터 이 산에 사시던 분들이 아니라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산에 들어가 기거하시게 되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가까이 친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근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 준비를 하다가 산과 관련해서 이 얘기도 하고 싶다 해서 가져온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풍수지리는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바람, 물, 땅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개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터를 잡을 때 그 터의 기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하고 중요한 건물들이 이 법칙을 따르는데요. 예를 들면 청와대의 경우에도 이 풍수지리에서 배산임수라고 하는 어떤 명당의 조건이 있는데, 이제 산을 뒤에 두고 앞에 강이 있다, 요런 조건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보면은 산을 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다들 몰랐겠지만 청와대가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요, 산 중턱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산에서 좋은 전기가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아마 청와대를 지을 때도 이런 입지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 사진 속에 있는 궁궐은 뭐죠? 그쵸, 경복궁이죠. 경복궁도 마찬가지로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그림을 보면요, 명당 가운데 경복궁이 있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산을 하나씩 다 두르고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죠. 또한 강도 앞에 흘러서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풍수지리에서도 항상 산이 정말 중요한 지형으로, 조건으로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이 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 선호가 정말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의식의 흐름으로 산에 대해서, 산과 우리나라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김관식 시인이라는 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관식 시인의 사진을 찾아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선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혼식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남성분이고요. 이분이 34살인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후기에 남긴 작품은 많이 없지만 젊으실 때 쓴 작품들이 상당히 이제 유명하고 교과서나 혹은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이 있죠. 이분의 경우 이제 시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자면 당시, 그러니까 이분이 한 20대 때가 1960년대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그분의 시의 성향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960년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사에 여러 가지 사건과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떤 부정선거라든지요, 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변, 쿠데타, 이런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터졌던 10년이 바로 1960년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김관식 시인은 당시에 정말 어지럽고 잔잔할 날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인간 세상을 떠나서 내가 조용한 자연으로 들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시를 제법 쓰셨다고 합니다. 그 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산호이고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시를 이해하면 왜 산에 들어가 살고 싶어 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도를 바로 나가기 전에 이 시 거산호 2에서 특히 주의해 봐야 할 점 한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요, 두 가지 공간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 두 가지 공간이라 함은 바로 속세와 자연입니다. 자, 속세라 함은요, 불교 용어에 해당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간 세상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때가 타고 좀 부조리하고 타락한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속세를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평화롭고 깨끗한 자연으로 인간이 돌아가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공간을 이해할 때 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떠나야 할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편하고요. 결국은 추구하고 가야 할 곳은 자연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속세는요, 장거리라는 공간으로 구체화됩니다. 장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디다? 네, 시장 거리다. 시장이 있는 거리인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비죠. 그래서 화자는요,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환경이 계속 변하는 장거리, 즉 속세를 떠나서 한결같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연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 공간을 미리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이 시를 읽을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어떻게 보면 이 거사노이라는 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거사노이라는 시를 본문을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집중해줘서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볼게요. 안녕.